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정의채 신부님을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을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예, 다시 뵙게 돼서 네. 아주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뜻깊은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성탄절입니다. 최근에 그 생명문화연구소를 개설하시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생명수호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계신 정의채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나누는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싶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생명의 전화를 항상 받으시면서 봉사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신부님 건강이 어떠신지요? 여전히 건강하시고 뭐 바쁘시게 지내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동안 좀 정파로가 됐는지 네. 그래서 조금 쉬고 있었어요. 예. 좀 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또 이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네. 또 이렇게 뭐 활동이라고 할까요? 네. 또 일이 생겼네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 매년 맞는 성탄이겠습니다만은 올해는 더욱이 다른 의미의 또 성탄절이 되지 않았을까? 혹시나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인가? 이런 것을 좀 우선 말씀을 해주시지요. 예, 이 성탄이 지금까지 종교 안에서 네. 믿는 사람끼리 네. 이렇게 맞으면 뭐 기뻐하고 네. 또 기도하고 네. 뭐 이런 저희가 있었는데 이 금년은 좀 의미를 다르게 해야 되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을 네. 지금 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상당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네. 네. 그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좀 비추어보는 것도 네. 아주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이게 변화가 저희가 볼 때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요. 네. 네. 예. 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네. 어떤 의의를 찾으실 네,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네. 건지. 네. 우선 성탄할 것 같으면 기본적인 것으로서는 네. 그 마음의 평화와 기쁨, 네. 이걸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예.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마음의 화해와 사랑에서 솟아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네. 또 이날의 기쁨을 맛보게 돼 있어요. 네. 특별히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는다든가 네. 또 뭐 여러 가지 그 분위기 이렇게 돼가는 걸 볼 때 다 기뻐하고 네. 그다음에 오는 것이 착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모진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런 캐롤을 듣는다든가 그 분위기를 볼 때 나도 뭐 좀 좋은 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고 또 실제로 하고 있고요. 네. 부르 이웃돕기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인색한 마음 그런 네. 것도 후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네. 미움, 복수심 이런 거 다 있다가도 또 어느 사이엔가 그런 것도 좀 풀어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네. 이러는 이제 기본적인 요인을 갖고 있어요. 네. 또 전쟁을 하다가도 또 그날은 좀 전쟁하지 않고 포성도 먹고 이런 역사도 있고 네. 그런데 이 일치의 날, 화합의 날 인류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제 근래에 와서는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일치, 네. 또는 평화 네. 이런 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그런 날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 지난해 성탄절 이때죠. 그러니까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건지 네. 갑자기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나니까 네. 이 뒤로 돌아가는 거 아닌지 네. 또 실제로 뭐 소련 같은 데서 구타타도 한번 시도가 네. 됐고요. 네.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세계의 평화, 네. 개인의 평화, 세계의 평화, 사랑
이런 것을 이제 열심히 기원했죠. 네. 기도를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그 덕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죠. 네. 그래서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퇴조, 몰락 이제 그런 걸 보게 됐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100년 조금 지났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작할 때 계급 투쟁, 혁명, 해방 뭐 이런 좀 살벌한 네. 그런 걸 가지고서 세계를 뭐 거의 정복을 했죠. 특별히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까지라도 이제는 상당히 암담하구나. 네. 작년만 하더라도 네. 그런 그 상태에 있던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된 심인지 다 스스로 그냥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뭐 소련 같은 데서 낫과 망치로 상징되던 깃발이 다 내려지고, 네. 이제 완전히 내려지는 건 물론 이제 12월 31일 네. 그때겠지만은, 네. 그러나 뭐 다른 데서는 벌써 많이 내려졌고, 네. 옛날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그 깃발로 다시 돌아갔고, 네. 이제 이런 거 형편이 되고, 네. 또 한편에서 볼 때는 저도 뭐 지난 여름에 소련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뜻밖이에요. 네. 너무나 뜻밖이고, 그 레닌 그 사람의 동상은 건 우상이고, 네. 또 이상이고, 네. 또 나와서는 젊은이들, 학생들, 농민, 노동자들이 이것은 길잡이였거든요. 네. 예. 그건 신성불가침의 어떤 그 장소였어요. 네. 뭐 동상도 다 그냥 땅에 떨어지고, 이런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성공한 그 지점에서 되더라 이거예요. 네. 그 사람이 성공하던 그 모양으로 그렇게 또 몰락되더라 이거예요. 예. 레닌그라드 같은 데서 그 레닌 성공할 때 큰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그러던 그 모양으로 레닌그라드에서 그 이름이 철폐되면서 마지막 그 동상이 끌어내리지더라 이거예요. 네. 그럼 이게 뭐냐 말이죠. 네. 이건 인류 역사상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네. 이 삽시간에.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89년, 네. 89년부터 이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물론 여기에 사람들이 물론 등장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뭐라고 그래도 바로 이세입니다. 뭐 자타가 공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형태예요. 이번에 유고슬라비아에서 내전 비슷하게 됐지만 그것을 재운 것도 교황 요한 바로 이세입니다. 네. 예. 그때 주교회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에 하여간 사람 죽이는 거 하지 말자. 모든 것은 그 다음에 하는 문제다. 죽이지 말자 우선. 그렇게 해가지고서 가성이 멎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평화, 생명이 위주고 거기서 평화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폴란드의 바웬사죠. 뭐라고 해도.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람은 역시 고르바초프죠. 네. 그 사람이 확 열어버렸으니까. 네. 물론 이제 이따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 한계가 있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서 결국은 이렇게 돼 가는데, 놀라운 것은 이 나토와 바르샤바라는 것이요. 네. 지금 뭐 근 50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그냥 강경노선 일본도였거든요. 서로 부딪히는 거. 네. 그러니까 뭐 모든 최첨단 무기, 네. 핵무기, 생화학무기 다 거기에 비축돼 있었다고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이 총 한 방 안 쏘고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어요. 네.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볼 때는. 예.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망할 때는 또 이렇게는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러시아가 망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망하는 것보다도 더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네. 현대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고 또 그런 걸 각오를 하고 있었고, 네. 그게 아니고 이것이 스스로가 이렇게 물거품처럼 이제 사라져 간다. 이렇게 할 때 이걸 우리가 뭘로 봐야 되느냐? 이게 성탄날 이렇게 비춰볼 때 우리는 특별히 이날에 전 세계가 크리스천들은 또 다른 이들도 평화 이것을 이제 많이 저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일종의 기적이다. 네. 이건 기적이다. 보통 사람들 많이 말하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공산주의가 왜 망했느냐 하는 문제예요. 네. 그건 속으로는 벌써 망하고 있었어요. 네. 50년대 그라파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그 전문가들, 유명한 교수들 그런 분들 말할 때는 그건 벌써 망하게 돼 있었어요. 속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벌써. 그러나 이론으로 그때라도 그게 하도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오래 갔죠. 네. 근데 오래 가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그때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앞당겨 온 거죠. 네. 그럼 왜 망했느냐? 우선 우리가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이게 잘못되어 있은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변증법적 유물론이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물질에서부터 파생되어 온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물질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인간에 있어서. 예. 왜? 인간은 양심이 있고 또 거기에 윤리가 있고 또 정신적 가치가 있고 좀 더 나아갈 것 같으면 스피리추얼한 영성적인 가치가 있고 이런 게 인간이거든요. 그거 빼놓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전혀 물질에서부터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잘못됐다. 철학적으로. 인간학적으로 잘못됐다. 인간이 그런 인간이 아니었다 말이죠. 인간은 역시 아까 말한 대로 양심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윤리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인륜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면 천륜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갈 것 같으면 더 높은 차원에서는 스피리추얼한 그 영성적인 그런 면이 있어야 되고 신령한 면이. 그런데 이것이 전면적으로 거부될 때 그런 인간이 오래 갈 수가 있느냐. 여기서 인간학적으로 잘못됐고 여기에서 유래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파탄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왜냐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내세운 게 그다음에 뭘 내세웠냐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공동 생산과 균등 분배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식의 인간들, 자기가 아닌 인간들이 강요돼서 자라난 사람들이 나태해지면서 무엇을 시작했냐 할 것 같으면은 일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 동시에 경제적으로 파탄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빈곤을 갖다가 말하자면 그 해소하고 지상 낙원을 자산들 만든다고 했는데 지상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런 그 형편이 돼버렸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영어로 쓸 것 같으면 존재론적으로 잘못됐다. 그 다음에 인간학적으로 잘못됐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이 언제 오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남아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입장에서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인간을 잘못 본 겁니다. 왜? 원죄로 상처받은 불완전한 인간, 원죄로 상처받은 인간성을 몰랐던 거예요. 사람은 꽃같이라고 꽃같이 놀아먹는다면 다 게으러집니다. 사유재산 내 것이다 하는 그것이 있어야만 사람은 의욕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무제한적으로 사유재산을 허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수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면적으로 이제 거부한 데서부터 이런 슬픈 말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저희가 왔다.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보죠. 네. 그 다음에 네, 신부님. 이런 그 세계의 변화 흐름 속에서 우리도 그 남북 문제를 비롯해서 국내의 많은 변화를 이제 갖고 성탄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또 이번 성탄은 좀 더 의의가 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신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거 낭문 문제 46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회의도 했고 해다 이번에 전부 성사가 됐거든요. 어떻게 됐건. 여기에 이제 큰 의미가 있죠. 또 국민들이 많이 들떠 있었고 지금 좀 가라앉는 것 같은데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로 볼 때는 민족사적인 어떤 큰 획을 하나 긋는 건 사실이에요. 또 수고들 많이 하셨고.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좀 더 위구가 이제 따르는 거죠. 위구가 따르는데 그것은 이제 그 맥락 속에서 좀 봐야 되겠어요. 할 것 같으면은 뭐 이북이 하고 싶어서 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 그때 그 사람들 그대로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젊었을 때 한 번 신념을 갖고 시작하면 이게 일생 동안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쪽은 많이 변했어요. 이쪽은 팀이 다 바뀌었죠. 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했는데 그것이 뭐 지금 그때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건 뭐 있어요? 몇 번 바뀌고 또 몇 번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이쪽은 굉장히 플렉시블하지만은 저쪽에는 정말 융통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데 우리가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주 만나는 건 좋은데 지금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문제, 물론 우리 정부에서 정 총리를 말하자면 이제 정점으로 하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또 정 총리는 교육에 오래 있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후한 인품과 성실성이 있어요. 그건 인정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여야를 떠나서.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민족의 문제니까.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핵심으로 노력을 했고 또 우리의 입장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이 지금 빠졌다. 이건 좀 큰일이다. 그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핵 문제를 갖다가 전혀 거기에 언급이 안 되고 있다. 무슨 말 하긴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내는 이게 어떻게 할 거냐. 핵이라는 게 지금 전 세계의 문제인데 네. 그럼 저 사람들이 핵만 쥐는 날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미국 핵은 가라고 그러고 이런 위구가 불안이 우리한테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또 세계가 불만이란 말이에요. 네. 미국도 일본도 말이죠. 뭐 다들 말이죠. 이거 뭐 핵 문제 핵심적인 건 다 피하고 결국은 뭐 하는 거냐.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바에 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6.25 전에 직전에 저쪽에서 제안해가지고 조마시 선생님하고 이쪽에 그때 공산당 고물도 체포되는 사람들하고 교환하자고 그랬습니다. 네. 하자고 그러다가 며칠 안 있다가 쳐내러 왔다고 나는 지금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우리가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조만 선생님 그것은 뭐 맞으면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네. 저렇게 돼버렸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말은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거 상당히 다른 문제면 좋아요. 그러나 핵무기라는 이 결정적인 문제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 네. 이 문제 하나를 하고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왜 믿느냐 할 것 같으면은 세계 대세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축적된 성숙한 언론, 여론, 그다음에 국민들의 말하자면 축적된 말하자면 저력 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업고 나가는 현재 팀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해결하지 않겠는가 기대를 거는 거죠. 네. 안 되면 큰일입니다. 네. 안 되면 왜? 저 사람들이 전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거 발표되면서부터 저 사람들이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세계가 간섭 못하게 할 거 아닌가. 세계 압력을 피하고 그러면서 남북이 한다고 그러면서 그다음에는 자꾸 핵폭탄을 만들 거 아닌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 벌기 작전이 아닌가. 네. 그건 뭐 그 후에도 신문에도 많이 나오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예의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전체적으로 볼 때에 어떠냐? 저는 앞날이 밝습니다. 아하. 왜 예. 밝느냐? 이것은 내가 뭐 또 신부고 또 성탄날이고 하니까 신념이 하나 있어요. 네. 이제 공산화될 시기는 지났어요. 네. 그러나 저 사람들은 그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사회주의로 통일한다고 거기서 고위층에서 그런 말 자꾸 한다니까 네. 회의 끝나고도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아마 안 될 겁니다. 되려면은 늦었습니다. 네. 되려면은 6.25 때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월남 전쟁 후에 되셔야 합니다. 네. 그때 뭐 중국 대륙이 다 공산주의고 그 다음에 또 캄보디아 인도 차이나 전부 다 공산화됐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가 버티고 있고 한국은 또 북쪽에 그 전부 다 공산화돼 있고 그건 내리 먹으려고 하는 참이고 남한 뭐 요거 조그만 거 맹장판 같은 거 붙어가지고 어떻게 견디겠겠어요? 네. 그러나 이것은 말이죠 어떤 기적입니다. 월남될 때 이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이런 위기를 다 넘어온 거예요. 6.25 때는 부산 하나 조그만 거 이렇게 쥐고 있고 결국은 다시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어떻게 말하면 역사적 운명을 지닌 거 오히려 이것은 앞으로의 전초 기지가 될 것 같아요. 이 공산주의를 다시 이제 몰고 들어가는 우리가 그런 사명을 혹은 그런 뭐 운명이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위험은 없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모든 것은 다 해야죠. 네.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신부님께서 그 최근에 생명문화연구소를 개설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연구소를 열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었으며 어떤 분들과 같이 연구소를 개설하셨습니까? 글쎄 그 연구소를 네. 개설을 했죠. 네. 그것은 뭐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냥. 국민들이 네.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네. 갈망이라고 할까요? 네. 이게 뭔가 있어야 돼 큰일 났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대학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어떤 운동 단체가 나오는 건 좋은데 무슨 캠페인은 다 좋은데 네. 그럼 대학에서 이렇게 나와야 될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말이죠 사건이 날 때마다
이게 뭐 첫 번 난 것도 아니고 벌써 뭐 몇 년 내리 말이죠. 네. 이 어린이들 유괴하고 말이죠. 네. 아내자들, 뭐 여자들 말이죠. 뭐 성폭행, 뭐 인신매매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또 그럴 때마다 이 천지가 맞으면 진동을 했죠. 우리나라가 네. 뭐 모든 언론 매체 또 무슨 또 민족의 지도 급되는 사람들 또 좌담회 네.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안 고쳐져요. 계속 상태가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네. 나빠지기 때문에 이게 뭐 돈이나 좀 훔치고 뭐 이런 것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뭐 인간 사회니까 뭐 그럴 수가 있겠다 또 생각하지만 이제는 생명 더 나아가서는 어린이를 잡다 죽여놓고 그 다음에는 돈을 내놓으라 아이를 보내겠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것도 뭐 굶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제는 순전히 무슨 쾌락 중심이에요. 도박하다가 뭐 돈이 뭐 빚을 지게 되니까 그랬다는 말이죠. 뭐 사업 자금을 좀 마련하려고 말 애를 죽여버렸다는 말이죠. 이거는 참 더 나아가서는 말이죠. 사회에서 좀 부채집을 받았다. 화가 나니까 여기다 참으로 가서 어린이들 깔아 죽여버린다. 또 어떤 뭐 무슨 공공장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채집 받았으니까 휘발유 갖다 끼얹고서 불질러 버린다. 다 죽여버린다.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일과성적으로만 해서는 우리가 이게 안 되는구나. 일과성적으로. 네. 그때 즉흥적으로. 네.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되겠다. 네. 이 연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까지 그 연구해서 뭐 하냐. 연구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집신 신고 다니던 것이 어느 구두를 뭐 이렇게 공장에서 수없이 나오는 처치를 못할 만큼 그렇게 됐고 옛날에 뭐 배짜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옷 만든 것도 요즘엔 뭐 공장에서 말이죠. 뭐 좋은 말이죠. 그런 천이 많이 나와가지고 처치를 못할 만큼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구해서 되는 거거든요. 대학이라는 것이 이제 기초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그 생명 문제니까 우리 다 생명이니까 다 아는 건데 뭐 연구할 거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광범위하게 모든 학문이 다 생명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무슨 학문이든지. 네. 생명과 반생명으로 될 것 같으면 그건 스톱시켜야 됩니다. 법으로라도.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저것 때문에 이거 좀 저기를 하자. 네. 그래서 소강에서 그런 좀 발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자꾸 뭐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갖고서 지금 발족을 시켰어요. 발족을 시켰는데 상당히 여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알았어요. 네. 네.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 구성 문제는요. 네. 우선 생각할 때 이거 범국민적 차원이야 되겠다. 예. 모두의 문제니까. 네. 그리고 뭐 도덕 부재니 말이죠. 뭐 도덕이 땅에 떨어지 이건 이제 연말입니다. 네. 그 뿌리 네. 생명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생명 자체가 지금 네. 그리고 또 어린이들 특별히 힘 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놓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정말 이 나라에 어린이들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다음 세대들을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데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나 여기에 범종교적 종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 종교라는 것은 기본이 전부 다 생명입니다. 네. 생명을 육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학문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학문이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어느 학문만이 생명을 다룰 수가 지금 없어요. 네. 뭐 식품 영양 하나라도 벌써 생명하고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학문들, 정치, 경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문과 모든 사회과 모든 학문과 이게 연결이 근본적으로 이 가치 문제를 제공해서 의식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서는 이게 고쳐지지가 않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범민족적.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생명 문제니까. 네. 뭐 지식이 없고 있고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네. 또 뭐 빈부 뭐 이것도 문제가 아니고, 네. 이데올로기 차이도 문제가 될 수가 없고요. 나는 뭐 좌익이니까, 나는 또 우익이니까, 그러니까 뭐 죽고 사는 거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면 다 생명이 있고서의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범민족적으로 또 예외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그래서 누구도 다 같이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구성할 때 우선 고문으로서는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을 다 모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유교, 불교, 그다음에 천도교, 그다음에 또 개신교, 네. 그다음에 또 성공회, 그다음에 천주교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뭐 천주교는 이제 김산 추기교님, 네. 또 다른 교파들은 그 나름으로 이제 제일 지도자들 이런 분들 다 우리가 교섭을 했는데 한 분도 거부한 분은 없어요. 아하. 예.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모든 분이. 이제 이게 어떤 대학 안에서 된다 할 것 같으면 다른 대학에서는 조금 이제 그건 그 대학에서 하는 거니까 또 어떤 종교에서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그 종교에서 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되기가 아주 쉽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또 대학도 총장들이 말이죠. 10여 명이 들어오셨는데 이분들 말이죠. 이 서울이나 시골에 있는 이분들이 전부 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뭐 너무 숫자를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조금 서운해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만큼 열의가 있다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또 사회 지도급들이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언론입니다. 종교와 언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언론도 이제 대표하실 분들, 여기 KBS 사장님도 네. 거기 우리가 고문으로 모셨지만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모시면 왜냐 할 것 같으면 이건 어떤 사람들이 연구해 가지고 자기의 무슨 비방으로 갖고 있을 게 아니고 퍼쳐 가지고서 의식 그 변화를 일으키면서 생명이 지금 작년에 있던 그 모양으로 아닌 네. 지난 해들에 있던 그런 모양이 아닌 것이 우리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범종교적, 범학문적, 범민족적 네. 이런 이념을 갖고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으네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이런 끔찍끔찍한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도의 산업 사회로 가면서 또 경제 제일주의로 이렇게 가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됐다.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도덕과 양심을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느 나라도 발전 없이 오늘날 같이 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 같이 전에는 이런 일이 별반 없었는데 요 근래 와서는 많아지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아왔습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구라파에 잘 산다는 나라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범죄라든가 사람의 양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비례해가지고 더 나빠졌습니까? 예, 이걸 조금 시간에 물론 제약을 받습니다만 네.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면만 보질 말고. 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출현입니다.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에 너무 비참한 사회상이 나타났어요. 네. 착취죠. 네. 거기에 그때 남은 만화 같은데 엽서 같은데 난 보진 못했어요. 본 사람 얘기가 굴뚝 큰 거 있는데 어린이가 한 열 몇 살 먹은 어린이가 굴뚝 맨 위에 올라가서 얼굴이 까맣게 그을러가지고서 그걸 붙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 사회상을 얘기한 거예요. 왜? 어린들은 다 해고해버리고 자본주들이 어린이 할 것 같으면 돈 조금 줘도 되고 말 잘 듣고 또 남정네 시킬 것 같으면 가족이 있으니까 그 부양 문제가 들고 나오고 또 뭐 말 잘 안 듣고 하니까 다 해고버리고 여자를 쓰고 기계가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제한적이라는 그런 착취 형태가 일어남으로써 그것에 이제 대한 반론으로 나온 게 공산당 선언하고 자본론입니다. 막세 이유 있습니다. 나올 때에.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 교황청의 그 레룸 노바름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번에 다 무너뜨린 그런 그 계기가 됐는데 그 100년 전에 이제 나왔는데 같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 이게 근간 이제 인간관 이런 걸 하면서 인간의 권리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걸 쭉 나열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면서 저기 무너져 나갔어요. 폴란드에서 먼저 무너지니까. 그러면 이런 과정을 대개 겪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물론 그들이 또 식민지 경제 전쟁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어린을 잡아서 이렇게 죽이는 돈 때문에 돈은 왜 돈 때문에 그래? 쾌락 때문에. 거기 있으면 다 되니까. 찰나적인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찰나적인 쾌락 때문에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앞뒤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돈 이것 때문에 생명을 이렇게 마구 죽여버리는 이런 것은 저는 아직 듣지를 못했어요.
네.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됐느냐 네. 이 문제예요. 네.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됐냐 문제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 군사 정권의 경제 제일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공도 큽니다. 네. 예. 경제를 하여간 오늘까지 부흥시킨 것 그런 공 있어요. 네. 어차피 뭐 발전하죠. 세계가 다 발전하니까 우리 한국 같은 나라가 발전 안 하겠어요? 네. 그렇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킨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나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유산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성에 대한 모반입니다. 왜? 돈만 알고 그것만 하면 된다는 이런 우리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나 전통적으로 갖고 오는 특별히 유구의 윤리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족 문제, 가족 윤리들 그게 그러면서 테두리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하면 된다는 그 말이 어떻게 말할 것 같으면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는 이런 말과 통하게 돼 버렸어요. 네.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만 또 가정에서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돈만 그저 아이들한테 줄 것 같으면 다 되는 거.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 반발을 갖다가 순화시킬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그것은 사방으로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러나 분위기를 볼 때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런 속에서 그러면 생명의 가치가 어디에 결부됐느냐 종속됐느냐 돈에 말하자면 종속돼 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가치가 돈도 쾌락도 모든 것도 생명의 가치에 종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조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돈이라는 가치에 생명 가치가 종속돼 들어가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생겨버렸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가족개혁이 문제입니다. 가족개혁 자체를 제가 반대 안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족계획을 왜 어떻게 해갔냐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경제적 측면만 본 거예요. 그다음에 편리, 안락 요것만 본 거예요. 핵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야. 핵가족 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는 것보다도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 때 핵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 뭐 이브 만들어 놓고 자식 그럼 핵가족이죠. 그렇지만은 부모가 생길 때는 문제가 좀 달라지는데 거기에 정신적인 거, 윤리적인 거, 또 인간적인 거 이런 요인이 같이 가면서 이거 돼야 될 텐데 서구에는 이제 그렇게 발전을 했죠. 그게 없이 그냥 경제적인 이유에서만 되니까 여기에 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핵가족보다도 그 산하제한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뭘로 발전했느냐? 결국은 임신중절이라는 낙태라는 것으로 다 결국 발전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한 건데 크리스천들이 다 걱정한 거죠. 그러면 임신중절이 지금 얼마가 되느냐 할 것 같으면 대개 15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현재 지금 통계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못 잡지만은 그러면은 150만에서 200만 명의 생명이 죽어나가는데 어린 생명이 힘이 없는 생명이 거기에다가 또 이 독일 같은 데는 말이죠. 몇 년 전에 콜수상이 말하기를 자기는 20만 명인데 큰일 났다 이거야. 2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우리보다 인구 많거든요. 서독이.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우리는 200만에 10배인데도 여기에 죄의식도 없다는 거. 인간 생명에 대한 이 문제가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거 이전에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온 거예요. 이 세대들이. 그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를 넘어서 이렇게 될 때에 결국은 여기에 이런 일이 전혀 없다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좀 기적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돼 나가는데 이제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 분위기를 바꿔주면서 의식을 바꾸고 생명에 대한 그 가치를 갖다가 제고를 시키는데 여기에서 앞으로의 전망이 됩니다만은 말이죠. 네. 그렇게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은 종교와 매스미디어입니다. 종교는 기독교도 성당도 또 불교도 유교도 어떻게 만나는 길이 있어요. 민중과. 주일날 만나든지 하는 어떤 모양으로. 그래서 교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교화시켜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범민족적으로 이 종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일치해가지고. 여기는 뭐 기독교, 불교, 뭐니 뭐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 구하자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건 같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매스미디어입니다. 매스미디어는 어떻게 말할까 하면 시간이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네.
해설을 통해서 거의 지금 거기에서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TV 특별히 그다음에 신문 또 다른 인쇄 매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러면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교육계가 이 교과 과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생명의 그 전귀성 그러니까 나쁜 점, 좋은 점 이것을 분명히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면은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저기 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로서 또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왜? 대학의 연구소를 같으면 학문에 끝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실천화 시켜야 돼요. 여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럼 우선 당장으로는 뭘 생각하냐 할 것 같으면은 우선 그런 문제에 다각적인 세미나, 네. 다각적인 사회조사, 의식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서 그 다음에는 그걸 갖다가 저기다 각 단체에다가 지금 나눠줄 생각입니다. 네. 예, 모든 그 현실적인 단체에다가 나눠주면은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은 또 거기서 움직이고 거기에 경험을 갖다가 우리가 그 저기를 받아가지고서 또 마지막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과 마지막 의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기초의학과 말하자면 진찰실이 항상 연결이 돼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생명문화연구소가 발족된 일에 이제 그 설립위원들이 쭉 이제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박공신 부님을 비롯해서 뭐 각 종교단체 그 어른들 또 교육계 어른들 각계각층에 이제 그 망라가 돼 있는데 여기 회원 가입할 수도 있습니까? 예. 이거 저 후원회. 후원회가 있습니까? 네. 후원회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저 자격은 뭐 제한이 없습니다. 예. 자격은 제한이 없고요. 네. 이건 전 국민이 네. 저 후원을 해주셔야 네. 성공하지 않겠는가 네. 이런 뜻에 있어서 네.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로서는 네. 지금 그저 규정낸 것은 그저 일반 네. 후원에는 그저 연 한 3만 원 정도 예, 보조해주면 좋겠다. 네. 뭐 그 아래로도 좋고 네. 또 어떤 분 여유가 많은 사람은 상당히 많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지금 우리가 대란로 네. 그쪽에다 사무실 하나 냈어요. 네. 그건 저희가 돈이 있어 낸 게 아닙니다. 네. 어떤 신자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분이 그 사무실을 다 얻어서 관리비까지 다 내주는 거예요. 아하. 이거는 무슨 사업하는 분인데 네. 이거는 국민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라고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는 분은 있는 대로 네. 또 보통 분은 보통 분대로 없는 분은 없는 분대로 네. 누구나 동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삽시간에 이걸 고쳐놓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을 얘기해 주신 신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쭉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저는 뭐 신부이기 때문에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 생명을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다른 생명들을 다 더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죠. 소박한 마음으로 지금 출발했으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그 말씀 정말 참 저희들 가슴에 와 닿습니다. 신부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예. 또 이 시청자 여러분께 또 온 국민에게 정말로 새해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새해는 금년에 있던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해가지고 뭐 교통 질서까지 다 합해서요. 교통사고에 너무 많이 부주의를 죽으니까 이런 까지 다 합쳐서 생명이 이렇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이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나리기를 마지막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탄절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는 이 종소리와 함께 우리의 사랑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도 내 가정만큼이나 남의 가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정과 가정이 서로 중요한 것을 인식할 때 사회가 명랑하고 밝아진다는 것을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항상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쉬운 것부터 줄을 서는 것부터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부터 이런 아주 쉽고 간단한 일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부터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딴 일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는 그런 국민이 됐으면 싶은 마음으로 오늘 성탄절 밤을 보냅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